이 종목은 대체 왜 화제가 되었을까요?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판지주들 한번 챙겨볼게요. 국내 1위 골판지 업체 테리포장이 M&A 물건으로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를 인수하기 위한 각 업체들의 시도가 잇따랐는데 국내에서는 한솔재지가 어제 입찰하지 않겠다라고 공시를 내놨습니다. 금액이 이 테림포장의 매각 가격이 1조 원이 훌쩍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자 자금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어쨌건 지금은 3파전으로 이것이 압축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중국 업체가 인수할 가능성을 일단은 점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우리 골판지 업체들에게 오히려 수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아세아제지 4% 넘는 상승, 그리고 인수 포기하겠다고 했던 한솔제지도 6% 가까운 반등 주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라젠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어떨까요? 20% 마이너스, 현재 기록이 됩니다. 1,200원 기록이 되고 있는 현재 모습이고요. 바이오주들은 정말 언제까지 이런 악재에 시달려야만 할까요? 어제는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인 코롱 티슈진 때문에 또 심리가 또 뒤틀렸었잖아요. 오늘은 신라젠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또 급락입니다.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가를 조작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 관련 뉴스 속에서 주가 급락세로 나타나고 있는 지금의 모습도 확인을 해봅니다. 이렇게 바람잘 날 없는 바이오주들인데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올라가는 종목도 오늘 있습니다. 셀트리온 3인방 한번 볼게요. 상승세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0% 넘게 현재 올라서고 있네요. 셀트리온 제약도, 셀트리온도 7에서 8% 강세. 많이 떨어졌기도 하고 오늘 수급을 열어보면 큰 손들의 수급이 제법 들어오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연속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셀트리온 3인방도 이렇게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동차주들의 상승세도 잇따랐습니다. 일단 현대차에서는 노사가 8년 만에 임단협을 파업 없이 마무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반사이익도 국내 업체들이 누릴 수 있겠다라는 얘기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아차, 현대차 볼게요. 기아차는 2% 넘는 상승권에 진행되고 있고 현대차나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일제히 오늘 빨간불 켜면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도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롯데정보통신 보겠습니다. 올 하반기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여전히 나오고 있고요. 이쪽은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연일 유입이 돼요. 오늘 3%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더 올라갈 수 있을까 고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S 오토텍이 특징주로 잡히는 날이 최근 잦습니다. 오늘도 8% 넘게 뛰어 올라가고 있는데요. 테슬라 상하이 공장이 올 연말부터 가동을 시작할 것 같다라는 똑같은 뉴스가 계속 이제 언급이 되면서 언급될 때마다 주가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6,240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대응 전에 챙길게요. 수소차 관련주들 오늘 장 시작부터 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수소 경제 활성화 그리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동참하기 위한 차원에서 수소차를 대통령 전용차로 채택했다. 이런 뉴스가 전해지면서 관련주들 강세인데요. 성창 오토텍이 10% 넘는 급등이군요. 수소차 관련주들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요. 유한다증권 영업부 박우경 차장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수소차 관련주들 한번 볼게요. 오늘요 수소차 관련주 전기차도 강했고 자율주행차 강하고 자동차 완성차 강하고 부품주가 자동차만 했다면 다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에요. 네. 일단 수소차 관련주는 뉴스가 잡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단기적인가요? 단기적인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수소차, 전기차가 이미 먼저 2, 3년 전부터 좀 발동을 걸었다면은 네. 수소차는 올해부터 정부의 그 정책, 그다음에 현대그룹차 내에서의 그런 강력한 지원 아래서 성장을 하고 있죠. 수소차의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일진다이아, 수소탱크를 넥소, 현대차에다 납품을 하는 일진다이아가 1분기, 2분기 실적에서 이미 다 보여줬습니다. 단순하게 테마가 아니라 실적적인 부분에서 수소차의 그 판매량에 따른 증가가 수소탱크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청와대에서 그 관용차를 수소차로 했다는 것은 그만큼 정책의 그 연속성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단순하게 테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수소차 종목들이 실적주, 전기차와 같은
모양새들이 시작이 되는 한 해가 아닌가라고 좀 보이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이 현대모비스가 울산 공장에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이전한다는 소식에 그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그 관심도들을 상당히 좀 높였다라는 좀 기사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진다이아를 중심으로 한 주도주 역할은 더욱더 빠르게 좀 시작될 것 같다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방금 일진다이아 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 종목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차장님께 돈 100만 원 지어주면서 뭐 네. 수소차 관련주 중에 뭐 하나 사봐라 네. 라고 하면 이 종목 사시겠어요? 그렇죠. 저는 일진다이아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일진다이아 한번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은 기관들이 엄청나게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8월 볼게요. 달 네. 한 달 동안만 해도 거의 뭐 순 매수한 날이 없을 정도로 거의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고요. 뭐 7월 중순부터 해서 실적이 나오고서 나서는 7월 1일부터 현재 그 8월 말까지 순매수 양은 지속적으로 좀 강화되고 있고요. 거의 뭐 누적으로 봐도 56만 주를 기관들이 좀 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단기적인 그런 테마로 좀 보여질 것 같지는 않고요. 최근에 일진다이아가 유상증자를 좀 마쳤는데 가장 크게 700억의 유상증자를 했던 이유도 복합 소재에 통한 수소 탱크에 대한 그런 설비 확장을 가장 크게 좀 염두에 뒀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소차 산다고 한다면 일진다이아 앞서서 말했던 네. 100만 원 바로 투입하겠습니다. 네. 네. 투자 의견 수소차 관련주 전반에 대한 시각도 좋아요. 저희 도장 찍어도 괜찮은 거죠? 네, 좋아요. 네. 그 가운데서도 일진다이아의 움직임을 한번 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요. 다음은 롯데정보통신 보겠습니다. 사실 한동안 참 기대를 모았다가 최근 시장이 이제 흔들리고 나면서 뭐 다른 쪽으로 이슈가 워낙 집중이 되다 보니 조금은 좀 이제 뒤편으로 밀어놨던 종목이긴 한데요. 실적 여전히 잘 나오고 있었고 올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세가 더 이어질 것이라는 뭐 네. 얘기들이 여전합니다. 롯데정보통신에 대한 시각도 한번 챙겨보도록 할까요? 작년에 되게 핫했죠. 그 신규 상장되고 네. 그 스마트 시티, 스마트 스토어, 스마트 뭐 톨링, 네. 각종 그런 뭐 스마트 관련된 AI, 로봇 관련된 롯데그룹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그 IT 시스템을 통합하는 업체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한다. 가장 크게 롯데그룹에서 IT에 대한 서비스 부분이 약했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해가지고 이제는 전반적으로 늘릴 거야라는 게 실적에서 다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수익성이 개선될 수밖에는 없는 게 저희가 뭐 실질적으로 그 체감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롯데마트를 간다거나 이제 세븐일레븐을 갔을 때 점차적으로 그 무인화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롯데그룹이 뭐 건설, 물류 이런 부분들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그거와 연관된 그런 스마트 통합물류센터,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런 그 지불 능력들도 전반적으로 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롯데정보통신 추세가 바닥을 찍고서 우상향하는 길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 SI 업체라고 하잖아요. 그룹의 이런 뭐 시스템 관련한 IT 관련한 일을 도맡아 하는 그런 업체요. 롯데정보통신, 뭐 삼성에는 STS가 담당하고 맞습니다. 있고 또 신세계는 신세계 INC, 네. 그다음에 포스코 ICT 뭐 이런 포스코 ICT 다 종목들이요. 있습니다. 예, 그 그렇습니다. 당시 때 롯데정보통신 막 이제 부각된다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관련한 타사의 그룹 SI 업체들도 눈여겨보라는 얘기를 참 네, 많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제가 오늘 주가는 사실은 뭐 다른 업체들을 좀 보이지는 않았었는데 뭐 포스코 어젠가요? 뉴스가 이제 뭐 전기차 부분은 좀 매각한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롯데정보통신을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좀 보는 그 비중이 여태까지 롯데그룹 한다면은 보수적 투자에는 사실은 되게 인색했죠. 왜냐하면은 내수라는 거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에 대한 투자를 해서 성장성을 좀 논하기는 어려웠는데 지금 아까 자동차 섹터 다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공통점들이 이제 4차 산업에 대한 그런 성장성에서 다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롯데정보통신, 롯데그룹에서 시대적인 흐름에 인해서 어쩔 수 없이 IT 부분을 투자할 수밖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지금 오늘은 뭐 바이오 종목들이 급등을 했지만 기존의 시장의 병동성이 있었음에도 올라갔던 부분들을 저희가 본다면은 5G, 핀테크, 2차 전지, 자율주행, 그다음에 수소차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에서 그나마 강세였는데 이런 흐름들은 이제 4차 산업 혁명과
그나마 그런 그 국외적으로 변수가 없는 것에 대한 좀 자유롭고 어쩔 수 없이 투자가 강화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롯데정보통신이 롯데그룹 내에서의 그런 부분들, 그런 스마트 관련된 스마트 시티 톨링, 그런 스마트 스토어 관련된 부분들을 강화될 수밖에는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강점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네. 미래를 이제 내다보면서 앞으로 잘 될 사업들을 중심으로 이제 종목을 피킹하는 작업을 하곤 하잖아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수소차 관련주도 그와 같은 맥락에 놓여 있고 네. 롯데정보통신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키워드 아래 함께 뭐 결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해도 무관할 것 같아요. 투자 의견 좋아요 가고요. 네. 전략은 어떻게 가면 될까요? 전략이요. 전략은 지금 종가 베팅 저는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네. 한번 가격대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시호가 때 이제 43,700원으로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우선 가격대는 37,000원에서 좀 바닥을 잡고서 이미 그 다른 종목 대비해가지고 쌍바닥을 잡고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뭐 이 가격대에서 밀리더라도 추세는 이미 방향이 좀 우상향으로 좀 틀었다라고 좀 본다면은 종가 베팅 가능할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내일장 뭐 시작하고도 좀 밀리더라도 이 종목은 사는 전략, 이제 바닥은 찍고 우상향으로 가는 좋아요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정보통신도 좋아요 네. 찍고 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MS 오토텍 볼 거예요. 오늘 공교롭게도 세 종목 모두 미래를 향한 이 업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율주행 뭐 관련해서 네. 뭐 매번 소개되는 대표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종목에 대한 뷰도 챙겨주세요. 뭐 MS 오토텍이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 테슬라의 핫스태핑 기술 차량 경량화 소재를 납품을 하고요. 두 번째는 군산에 있었던 GM 공장을 인수를 함으로써 위탁 사업을 하고 있죠.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부품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 완성차한테 원하는 차를 만들기도 하는 사업인데 다 전기차 관련된 일을 합니다. 전기차에 대한 네. 위탁 사업도 하고 전기차한테 부품을 납품을 하고 그래서 성장성이 좋다. 이제는 MS 오토텍이 바닥을 찍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MS 오토텍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다 좋다라고 네.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주가의 조정폭이 깊은 그런 종목들도 많아졌다라는 것을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면 또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한데 네. 이것도 투자 의견 좋아요 주시는 거예요? 네, 투자 의견 좋아요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 한 2주 전인가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한번 간략하게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제 5,500원대에서 이제 가격이 이제 그 저항선을 뚫으면은 추세가 좀 전환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5,500원은 이미 좀 뚫은 지 좀 시간이 좀 많이 흘렸죠. 흐르고 나서의 현재의 그런 흐름들, 거래량이 죽어 있지는 않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좋아지는 있는 모습이고 최근 들어서는 증거세 리포트들이 무수하게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서도 좀 많이 언급되고 있는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셋 중에서 제일 좋다라고 하는 건 어느 쪽일까요? 안정적이면서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롯데정보통신이 가장 편안하게 좀 매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일진다이아, MS 오토텍을 네. 좀 비슷하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성향에 맞춰서 한번 네. 종목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요. 유한자증권 영업부 박우경 차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 28일) 수요일 거래 마쳤습니다. 간밤 미국 국채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 역전 현상이 12년 만에 최고치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주변 상황에 비해서 국내 증시 반등다운 시원한 반등이 나왔는데요. 이 반등의 원인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어제 걱정했던 MSCI 리밸런싱, 비록 외국인들이 후장 들어서 매도 규모를 키워가면서 마감을 했지만 일단 대량 매도는 어느 정도 끝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본격적인
본격적인 시행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악재가 선반영이 됐고 불안전한 리스크가 해소됐다라고 평가를 또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단 특히 제약 바이오주들, 자동차들 위주로 급등 양상이 나온 점 이 세 가지가 지수에 시원한 반등이 나왔던 원인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제약 바이오주들 이슈 플레이가 있던 종목들 한번 정리해 보시죠. 인트론 바이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술 이전 계약액의 상향 변경 소식이 있었습니다. 주가 보셔도 상한가 풀리지 않은 채로 거래 마쳤는데요. 작년 11월에 체결한 기술 이전의 계약 금액이 기존에 한 7,900억 원 정도 됐었는데 이거를 1조 2천억으로 상향 변경했다라는 긍정적인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일단 장 초반에 상한가로 직행하고요. 종가도 가격 제한 풀리지 않은 채로 거래 마쳤습니다. 인트론 바이오는 13,550원에 장대 양봉 뽑아내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크리스탈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일단 분자 표적 항암제가 미국 FDA로부터 최장암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됐다라는 또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단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이 되면은 세금도 조금 감면이 되고요. 7년간 시장 독점권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크리스탈은 윗꼬리를 살짝 달긴 했는데 그래도 14% 급등하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크리스탈은 13,1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국내 증시 마감가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전형적으로 전약 후강의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일단 양시장 모두 2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에 성공을 한 모습인데요. 코스피는 0.8% 상승하면서 그동안 넘기 힘들었던 1940선을 회복이 나온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1941.09포인트의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닥도 드디어 600선이 다시 회복이 나왔습니다. 오늘 2.48%까지 급등 양상 나오면서 고가 부근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은 전장 대비해도 14포인트나 올라오면서 602선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알테오젠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술 이전 본계약이 임박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알테오젠이 지난 5월에 글로벌 제약사와 100만 달러 규모의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변환하는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일단 현재는 안전성을 확인하는 마지막 단계 정도만 남겨놓고 있다라는 소식 들려왔는데요. 알테오젠 역시 상한가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32,200원에 급등하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LG화학과 율촌화학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이 외부를 보호하는 제품이 바로 이 파우치 필름인데요. 현재 파우치 필름이 일본 의존도가 90%가 넘습니다. 오늘 LG화학의 김명환 사장이 직접 나와서 조금 전에 이 파우치 필름을 국산화하기 위해서 국내 업체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율촌화학의 기업이 처음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LG화학은 0.3% 상승하면서 그래도 탄력이 조금 둔화되긴 했는데요. 32만 4천 원 선에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최근 LG화학 한 2주 연속해서 32만 원 선에서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율촌화학은 6.1% 급등했습니다. 15,600원에 율촌화학은 종가를 기록한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데요. 오늘 애국 테마주들이 조금 일제히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애국 테마주로 꼽혔던 신성통상과 모나미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모나미는 최근에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조금 팔고 나가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10% 장대 음봉 나오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모나미는 6,47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신성통상도 외국인이 최근 한 2주간 계속 팔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외국인의 수급이 이탈됐고요. 12% 급락하면서 신성통상은 2,1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수급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오늘 외국인들의 변심이 정말 심했습니다. 굉장히 제한된 매도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장 후반 들어서 매도 금액 굉장히 키워갔습니다. 외국인은 518억 원까지 급격하게 매물을 출회하는 모습이었고요. 기관은 오늘 연기금이 이끌어줬습니다. 기관 1,000억 원 넘게 사들이는 모습, 개인도 외국인과 동반해서 725억 원 매도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시면요. 코스피와 반대로 그래도 쌍끌이 메이저 수급 주체들 매수가 나왔습니다. 기관 444억 원, 이번에는 투신해서 이끌어주는 모습, 외국인도 608억 원 매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개인 홀로 코스닥 시장 1,026억 원 매도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마감 시장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